네, 인터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것은 로직, 이 논리를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께서 명확하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흐름이 있게 가져가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로직이라는 것은요, 여러분들 토플 외에도 너무나도 많은 벽면에서 이제 적용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 강의를 잘 들어놓으시면은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토플뿐만이 아니라 어떤 작문을 하시든 어떤 인터뷰를 보시든 에세이를 쓰시든 여러분들께서 어느 정도 이제 좀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가져가실 수가 있는 셈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한번 보실게요. 자, 이 로직이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위한 어떤 개요입니다. 자, 첫 번째, 일단 로직이 무엇인지부터 먼저 규명을 하고 넘어가야겠죠. 그 다음에 왜 로직을 지켜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로직을 할 수 있는지, how 로직. 자, 그리고 네 번째, 어떻게 하면은 연습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께 간략히 강의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지금부터 잘 들어보세요. 자, 로직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 이제 보실게요. 로직이라는 것은요, 이제 위키피디아에 로직이라는 것을 검색을 해봤더니, 뭐, 영어로 이렇게 길게 나왔지만, 그것을 이제 간략히 번역을 해봤습니다. 뭐, 절대 제 편의상 이제 뭐 어떤 부분을 잘라내거나 이러진 않았고요. 자, 그래서 보실게요. 논리는 주로 주장의 형태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이며, 논리적인 주장은 주어지는 가정, 주장, 결과 간의 구체적인 논리적 뒷받침이 있다. 뭐, 지금 이렇게 뭐 좀 길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아마 잘 모르실 겠죠. 예, 뭐 저도 살짝 딱 한 번에 보기에 좀 알아듣기 어려운데, 그래서 저희가 좀 추리기에는 이제 로직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쉽게 말하면은 그리 체계적이고 구체적이며 흐름이 명확한 그런 게 이제 이 논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논리를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이제 글을 전개해 주시고 말씀을 해 주셔야 하는 것이 이제 저희 시험을 보실 때는 제일 좋은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자, 그렇다면 왜 논리적으로 이제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보시면은, 이제 논리라는 것은 사실 굉장히 다방면에 적용이 됩니다. 뭐 스피킹 라이팅에서 뿐만이 아니라 이제 리딩 리스닝에서도 이 논리라는 것에 기본적인 이해가 있으시면은 문맥의 어떤 흐름을 읽으실 수 있는 능력이 생기신다. 자, 그래서 이 뭐 스피킹 라이팅 그리고 리딩 리스닝에 모두 적용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토플 외에 일반적인 인터뷰를 보신다든지 에세이를 보실 때도 여러분들께서 이 어떻게 내가 명확한 흐름을 가지고 사고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실 수가 있으면은 굉장히 높은 점수를 잘 받으실 수가 있는 것이죠. 뭐 사실 논리라는 것은 깊게 들어가면은 정말 이제 정말 끝이 없습니다만, 이제 저희는 이제 아무래도 토플을 강의하는 기관이다 보니까 이제 이 토플 수준에 있는 특히 이 스피킹 라이팅 어떻게 하면은 여러분들께서 쉽게 논리적으로 전개를 하실 수가 있는지에 대한 노하우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스피킹 라이팅에서 어떤 식으로 이제 써주시면 되는지에 이제 여기서 이제 좀 탐구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는 건 이제 토플을 이제 출제하는 공식 출제기관인 ETS에서 제공하는 채점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이 채점표에서 이 고득점 영역, 지금 보시는 건 이제 스피킹 채점표인데요. 이 고득점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이 여기에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준에서 딱 뭐 여기저기 이렇게 있지만 이제 딱 하나 보실 거는 이 총평에 나와 있는 부분인데요. 이 총평 뭐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이제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아주 명료하고 통일성 있는 답변이 되어야 고득점을 맞을 수 있는 답변이다라고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기준에 의하면 지금 뭐 살짝 좀 앞에 읽어보시면 이제 완결성이 좀 부족해도 요구에 충분히 답변을 하고 명료하고 통일성이 있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기준에 부합하는 것은 사실 논리라는 기준이 지금 여기에 들어가 있는 셈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마찬가지로 라이팅 섹션에서 이제 독립형 문제 채점표를 살짝 들여다보면 이제 이 라이팅 섹션에서 고득점을 맞는 답변이란 어떤 조건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시면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주제와 과제의 의도를 잘 파악하고 있다. 이게 첫 번째로 나오고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적절한 설명 예시 그리고 세부사실을 사용하여 체계적으로 전개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고요. 세 번째로 보시면 이제 통일성과 일관성이 있으며, 네 번째 다양한 구문, 단어, 관용 표현 등을 적절히 사용하면서 구체적으로 전개를 한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공식 채점표를 봤을 때 여러 가지 이제 조건들로 미루어 보아 여러분들께서 고득점을 받고 싶으시면 이 논리라는 능력이 반드시 필요하신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논리라는 능력을 이제 저희가 뭐 좀만 더 살펴보면 이제
결국에 많이 이제 하시는 논쟁에서 말을 무엇을 하는가, 그러니까 이 컨텐츠, 이게 사실 저희가 아는 그 논리 부분이 되는 거겠고, 뭐 어떻게 말을 하는가, 뭐 예를 들어서 스피킹에서는 발음, 그리고 라이팅에서는 뭐 어려운 영어, 뭐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걸 텐데, 자, 그래서 컨텐츠, 그러니까 즉 로직과 이제 이 어떻게 말을 하는가, 발음이나 뭐 억양, 뭐 아니면은 영어의 수준, 뭐 이런 거를 이제 두 가지를 이제 대립을 시켜 놓고 봤을 때 저희가 공식 채점표에 따라서 얻은 결과에 따르면 이제 이 what, 즉 로직과 컨텐츠가 더 이제 중요하게 여겨진다라고 이제 공식 채점표를 통해서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저 what, 어떤 것을 이제 써주는가, 어떤 것을 어떤 흐름을 가지고 써주는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여러분들께서는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에세이 그리고 스피킹 답안을 이제 전개를 해주셔야 된다. 그리고 그 전개하는 방법을 여러분들께서는 연습을 해주셔야 되는 거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어떻게 하면은 논리를 다듬을 수 있는가에 대한 간략한 몇 가지 방법을 이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논리는 정말 깊이가 한도 끝도 없지만 이제 이 토플 수준에선 적어도 여러분들께서 만점 혹은 그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쉽게 받으실 수 있을 만한 어떤 그 몇 가지 법칙들을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이제 적용을 하셔서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이제 뭐 몇 가지 법칙들을 이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이제 뭐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clarity, 두 번째는 relevance, 세 번째는 이제 consistency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뭐 저는 이제 이걸 CRC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이 세 가지 법칙에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에세이나 스피킹을 전개를 해주시면 뭐 크게 무리 없이 이제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는 점수를 잘 받아가실 수 있는 수준의 답변을 뽑을 수 있다. 자, 그래서 보실게요. 자, 첫 번째 clarity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제 명확성입니다. 명확하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인데요. 자, 한번 보실게요. 이 명확성이라는 것을 확보하기 위해선 이제 이 명확성이 뭔지를 잘 알아셔야겠죠. 그래서 더욱 정확하고 구체적이며 임팩트 있게 전달을 하기 위한 능력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세 가지 필요사항에 의해서 이 clarity라는 것을 반드시 지켜주셔야 되는 부분인데 이걸 꼭 지켜주실 수 있는지 그리고 이거를 별로 이렇게 잘 못 지키는지가 여러분들의 에세이 점수에 굉장히 큰 차이를 불러일으킨다. 자,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 어떻게 지킬 수 있는지를 좀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법을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이 명확성을 좀 구축하실 수 있는데요. 자, 첫 번째 보실게요. end value를 제공. 자, 저 end value가 무엇인지는 제가 이따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저 end value를 제공을 하셔야 되는 거고. 자, 두 번째는 핵심 포인트는 꼭 강조를 해주셔야 된다.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말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강조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죠. 자, 세 번째는 이제 구체적인 묘사를 하실 줄도 알아야 된다. 뭐 그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제 뭐 개요만 주시는 그런 능력은 사실 초보자분들도 이제 다 가지실 수 있는 능력이지만 이걸 가지고 구체적인 어떤 묘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께서 어느 정도 연습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 능력 같은 경우는 ETS 혹은 다른 어떤 채점관들에 의해서 굉장히 높이 사지는 그런 능력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능력이 각각 무엇이고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이거를 가지고 연습을 해주셔야 되는 건지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end value를 제공한다는 게 무엇인지를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마지막에 얻어지는 효용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 살짝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하실 수 있는데 자, 예시를 한번 보시면서 이제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시는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I like McDonald's because it is cheap. 자, 맥도날드가 싸서 나는 좋다라는 건데 자, 맥도날드가 싼 게 좋은 걸까요? 아니면은 이 맥도날드가 싸면은 이제 여러분들께서 돈을 아껴서 이 돈을 가지고 다른 걸 할 수 있다는 게 좋은 걸까요? 자, 당연히 맥도날드가 싸기만 해서 그 특징만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효용을 주는 것이 아니라 싸기 때문에 원래 얼마를 써야 되는데 이 정도밖에 안 써도 되는 이 메리트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마지막에 얻어지는 효용인 이 money saving 이것을 여러분들께서 이유로 끌어내서 써주셔야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마찬가지로 두 번째 예시를 보면은 이제 I like subway because it is fast. 자, 지하철이 나는 좋다. 왜? 빠르기 때문에 라고 하는 건데 지하철이 빠르기 때문에 좋은 걸까요? 아니면 빨리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시간을 아껴서 다른 것을 할 수 있는가? 이것이 좋은 걸까요? 당연히
빠른 것보다는 그 빠르다는 특징보다는 여러분들께서 얻을 수 있는 그 마지막에 나오는 효용인 그 타임 세이빙 이런 것을 여러분들께서 말씀을 끄집어내서 이제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엔드 밸류를 제공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보셨으니 이제 그 다음인 핵심 포인트 강조에 대해서 간략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핵심 포인트 강조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그러니까 전달하고자 하는 메인 포인트를 가지고 강조를 해서 전달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 임팩트를 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사실은 그 보는 이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까지 내가 할 말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가를 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이게 좀 보기도 쉽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좀 더 높은 점수가 주어지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예시를 한번 보시면은 I like McDonald's because it is money saving 이라고 아까 저희가 엔드 밸류를 줘서 이렇게 나온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핵심 포인트를 강조를 해줄 수 있는가를 이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핵심 포인트라는 것은 지금 여기서는 뭐가 될까요? 맥도날드를 좋아하는데 왜? 머니 세이빙 하기 때문에 이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걸 가지고 어떻게 강조를 할 수 있냐면은 이제 이런 식입니다. I like McDonald's because it is very much money saving. 이런 식으로 굉장히 돈을 아껴주기 때문에 라고 똑같은 말이지만 아주 돈을 아껴준다랑 이제 그냥 돈을 아껴준다. 뭐 이 차이 이게 사실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들께서 점수에 큰 영향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example 2를 한번 볼게요. 아까 나왔던 I like Subway because it is time saving이라고 나왔을 때 이제 이 time saving이라는 것을 어떻게 하면 강조를 해줄 수 있을까를 보아하니 이런 식입니다. I like Subway because it saves. 네, 살짝 오류가 있는데 it saves a significant amount of time. 이런 식으로 네, 이거는 이제 좀 빼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it saves a significant amount of time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양의 상당한 양의 시간을 아껴준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뭐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살짝 여기에서 그냥 일반 뭐 형용사, 뭐 부사 이런 걸 사용하는 것보다 살짝 패러프레이징이 되어 있겠지만 어찌 됐던 간에 똑같은 말이더라도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뭐 부사, 형용사 이런 것들을 넣어서 더 큰 임팩트를 줄 수 있는 식으로 말씀을 해주시면은 더 잘 여러분들께서 임팩트를 주실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세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체적인 묘사. 자, 이거 같은 경우는 그 주어진 상황을 가지고 얼마나 구체적으로 전개를 할 수 있는지 이 능력이 이제 보여지는 부분인데요. 간략히 말씀드리면 장소나 인물, 사건, 동작 등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실게요. 자, 이 예시를 보시면 For example, when I jog in the park, I can be healthier. 자, 이거는 여러분들께서 딱 보셨을 때 뭐 공원에 가면 이 공원이 어디 있는지 나와 있지도 않죠. 그죠? 예시인데 구체적인 사례를 넣는 건데 그냥 공원이라고만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나는 그냥 healthier 해줄 수 있다. 그냥 건강해진다는 게 뭐 어떻게 건강해지는 거예요? 뭐 질병에 안 걸린다? 혹은 뭐 체력이 좋아진다? 뭐 이런 내용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인물까지는 뭐 사실 I니까 상관이 없지만 이제 그 장소라든지 어떤 그 이뤄지는 행위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 이제 구체적으로 다 가져가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더 구체적으로 가져갔을 때 여러분들께서 받으실 수 있는 점수의 그 범위가 사실 많이 달라집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이제 구체적으로 나올 수 있는지 한번 보시면 이런 식입니다. 자, 이 두 부분을 가지고 이제 한번 고쳐봤는데요. For example, when I jog in Olympic Park. 그냥 파크가 아니라 올림픽 파크죠. 그죠? 네. 올림픽 파크가 이제 어떤 파크인지 뭐 미국인들은 잘 모를 테니 이런 식으로 간단히 이제 디스크립션을 더 넣어주고 그리고 나서 I can be healthier. 이 healthier 이 부분도 어떻게 더 건강해지는지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구체화시켰습니다. 내 체력을 더 늘릴 수 있고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다. 이렇게 두 가지 건강에 더 좋은 영향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묘사를 해주면서 이제 여러분들께서는 더 높은 점수를 가져가실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께서 두 번째 예시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My cousin used to shop online and save a lot of money. 자, 이것도 이제 살짝 오류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네, 오타가 있네요. 자, save a lot of money죠. 자,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그냥 shop online,
뭐 그냥 온라인에서 쇼핑한다는 거는 그냥 행위 자체지만 어디서 쇼핑을 했는지가 제수에 안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save a lot of money. 뭐 이게 얼마를 아꼈는지도 자세히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런 식으로 구차를 시켜 주실 수가 있는 거죠. 자, 보시면은 my cousin Ron used to shop on amazon.com. 이게 이제 온라인을 좀 구체화시켜 준 게 되는 거겠고. 그죠? 자, 그리고 이제 a lot of money를 save 했다고 나왔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saved hundreds of dollars. 이렇게 얼마를 아꼈는지를 구체화를 시켜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 위에 있는 문장보다는 훨씬 더 구체적인 사례를 보여주는 것이고, 이러면은 진짜로 이 사례가 실제로 있었던 것 같으면서도 더 구체적으로 상황을 전개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이제 그 채점관에게 뭘 필요가 할 수 있느냐, 내가 이 정도까지 영어를 묘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보여줄 수가 있는 셈이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이제 명확성은 여기까지 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 내용은 이제 무엇이냐? 두 번째 내용은 이제 개연성. 이 법칙도 여러분들께서 꼭 지켜주셔야 이제 앞으로 고득점 에세이 그리고 고득점 답안을 이제 여러분들께서 확보를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자, 개연성 같은 경우는 어떤 능력인지를 한번 보면 이제 개연성이라는 것은 주어진 논제에 더욱 효과적으로 접근하고 논리의 흐름을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 이제 갖추어주는 능력인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이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내었던 내용이 뒤에 있는 내용과 매끄럽게 이어지도록 그것이 이제 이 개연성이라는 건데 이걸 갖추는 이유가 이렇다는 거고요. 자, 그래서 보실게요. 이 개연성이라는 것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지켜주셔야 되는데 이 세 가지 같은 경우는 이제 다음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core argument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core argument라는 것은 무엇인지 여러분들께 이제 간략히 설명을 드릴 거고, 두 번째는 접속사, 전치사 등으로 여러분들께서 앞뒤 문장을 이제 계속해서 연결을 해나가시면서 이제 개연성을 확보를 하셔야 되는 거다. 자, 세 번째는 이제 topic sentence에 대한 이해가 있으셔야 된다. 이 topic sentence가 무엇인지 여러분들께서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가셔야 된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core argument가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core argument라는 것은 지금 자신이 선택한 의견 혹은 입장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지금 하시는 주장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이해를 하시는 게 이제 이 코어 아규멘트의 이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이거는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좀 헷갈리실 테니까 예시를 들어서 한번 보실게요. 자, 예시가 예를 들어서 coaches are the best teachers라는 문제가 나왔고 여기에 대해서 agree, disagree 어떤 입장을 취하겠느냐라는 문제가 났을 때 여기에서 만약에 agree를 하면 지금 내가 이 agree 하면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건지를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셔야 된단 말이죠. 자, coaches are the best teachers라는 진술에 agree를 하시면 무슨 말을 하는 걸까요? Coaches are the best teachers. 얘네가 최고다라는 말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내가 하는 주장이 이제 이거다라는 거를 명확히 알고 이제 에세이를 전개를 시작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 같은 경우는 playing computer games is a waste of time. 이 예시를 한번 보실게요. 자, playing computer games is a waste of time. Children should not be allowed to play them. 이라는 질문이 나왔어요. 자, 여기에 이제 agree 하냐 disagree 하냐 이게 나왔을 때 여기에 만약에 agree 한다고 쳐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agree 하면 이제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걸까요? playing computer game이 이제 시간 낭비다 라고 해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거를 하면 안 된다, 허락하면 안 된다라고 나와주는 게 지금 여기서 나오는 주장입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께서 하시는 코어 아규멘트가 뭔지를 잘 이해하고 그 다음에 전개를 하셔야 이제 여러분들께서는 오프 토픽이 나지 않고 고점이 날 수가 있는 거다.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접속사, 전치사 등으로 지속적으로 연결을 해주신다는 건데,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주어진 내용들을 이제 흐름을 매끄럽고 이제 이해하기 쉽도록 여러분들께서 접속사와 전치사 등을 사용을 해주시면서 이제 전개를 하시는 거다. 자, 예시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께서 화면을 정지하고 잠깐 읽어보시면은 지금 이해를 하시는데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잠깐 정지해 보세요. 자, 그리고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네, 다 읽으셨나요? 자, 그러면은 지금 이 내용에 어떻게 이제 연결이 될 수 있을까를 보면은 이제 coaches are the best motivators. 이게 이제 이유일 텐데, 그죠? 이 이유에서 다음으로 넘어갈 때 이 다음에 있는 절에 이제 연결 관계가 사실 살짝 모호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이제 다음에 있는 절에 이런 식으로 since라는 접속사를 넣어봤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앞에 있는 이유, 이게 이제 토픽 센텐스가 되겠고, 이제 이 앞에 있는 절이 사실은 뒤에 있는 절의 이유가 되므로 이제 이런 식으로 since를 넣어주면은 이 since가 이제 첫 번째 절과 두 번째 절을 잘 이어줄 수 있는 어떤 접속사가 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이제 앞 뒤에 있는 절들을
각각 더 잘 이어줄 수 있는 그런 접속사 혹은 전치사 이런 것들을 사용하시면서 여러분들은 개연성을 지속적으로 확보를 해나가시는 게 가장 효과적이다. 뭐 여러분들이 이제 뭐 리딩 패시지를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토플에서 나오는 리딩 패시지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접속사 전치사들을 지속적으로 사용해서 이제 전개를 계속해서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이것들을 사용하시면서 이제 지속적으로 개연성을 확보를 해주시면서 나가면 되는 부분이고요. 자, 세 번째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토픽 센텐스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이해를 꼭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토픽 센텐스라는 것은 이제 문단의 개요를 잡아주는 핵심 문장입니다. 그죠? 자, 문단의 개요를 잡아주는 핵심 문장이 토픽 센텐스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쉽게 말하면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 문단의 개요를 잡아주는 핵심 문장의 내용에서 그 밑에 있는 내용들이 벗어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자, 지금 이 문단에서는 이제 토픽 센텐스가 coaches are the best motivators. 이게 이제 토픽 센텐스입니다. 그죠? 자, 그럼 여기에서 다른 내용이 나와줘서는 안 되는 게 이 토픽 센텐스를 잘 지켜주는 그런 방법인데, 자, 지금 이렇게 보시면 이제 coaches are the best motivators 해놓고 이제 그 다음에 또 다른 이유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Also, they foster students' teamwork.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가장 좋은 동기부여하는 사람이다라고 이제 해석이 나왔으면은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내용은 부가 설명이므로 에세이 구성 요소에서는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 코치들이 가장 동기부여를 잘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에 대한 지지 근거를 계속해서 주셔야 되는 것인데 지금 그게 아니라 지금 다른 이유가 이렇게 나오고 있단 말이죠. 이렇게 되면 이 토픽 센텐스가 완전히 깨져버리는 게 되는 거겠죠. 자, 따라서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토픽 센텐스에 어긋나는 추가적인 사항들을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지워서 이렇게 쓰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유가 하나가 나왔으면 그 이유에 초점을 맞춰서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이렇게 토픽 센텐스의 역할을 잘 이해를 하셨으면은 이제 앞으로도 이 토픽 센텐스 범위 내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전개를 해주셔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까지는 봤으니 이제 다음 내용력인 일관성, consistency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좀 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consistency 같은 경우는 이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법으로 지켜줄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A가 아니라 B식의 논리는 쓰지 않습니다. 두 번째, 주장의 결론은 자신의 argument. 그리고 세 번째는 구성 요소별 문맥의 일치 확인.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들께서는 보실 수가 있겠는데, 자, 보실게요. 자, 일단 A가 아니라서 B라는 식의 논리는 어떻게 아닌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가장 좋아하는 과일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 나왔을 때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다고 칠게요. I like strawberries because of their sweet taste and their nutrition. 자, 그럼 이렇게 봤을 때 이 sweet taste와 their nutrition 이 두 가지가 이 사람이 스트로베리를 좋아하는 명확한 이유가 제공이 되고 있는 셈이죠.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똑같은 질문이 나왔을 때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다고 쳐보겠습니다. 자, I like strawberries because they are not apples.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러면은 내가 이 스트로베리를 좋아하는 게 A라고 쳤을 때 왜 좋아하는 거예요? B가 아니기 때문이죠.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자, 그러면은 이렇게 나오면은 설득력이 없죠, 사실. 왜 그렇습니까? 나라는 존재와 내가 제일 좋아하는 과일, 이 두 가지 간의 관계를 여러분들께서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 건데 지금 이게 연결이 된 게 아니라 B가 아니다라는 식으로 돼버렸잖아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내가 과일을 좋아하는 관계가 이제 성립이 되는 매개체가 없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설득력이 없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는 써주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법칙에 대해서 보시도록 할게요. 두 번째 법칙 같은 경우는 이제 구성 요소별로 이제 문맥이 어떻게 일치가 되는지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거예요. 그러니까 에세이에서 나오는 그 구성 요소들 간에 이제 문맥이 서로 일관적인지 이거를 이제 확인을 지속적으로 해주셔야 된다는 건데, 자, 예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이 예시를 뭐 잠깐 정지를 화면을 시켜 보시고 이제 그 다음에 잠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네, 지금 이거를 다 읽어보셨으면 이제 아시겠지만 지금 이 위에 있는 토픽 센텐스가 뭐냐면은 이제 best motivators. 그래서 여기 부가 설명이 이렇게 나오는데 뭐 예시에서 이 코치들이 best motivator라는 내용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제 바스켓볼 코치가 그냥 열심히 하라고만 했다라고 나와 있죠. 자, 열심히 하라고만 하는 거는 동기부여를 해주는 게 아니라 그냥 하라고 시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사실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뭐 이 첫 번째 이유인 coaches are the best motivators. 이것에 문맥적으로 일치하는 내용이 아니다. 그래서 저 예시를 써줄 때 이 이유를 서포트해주는 예시를 써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코치들이 실제로 모티베이터에서의 역할을 했었던 그런 사례가
이런 식으로 나와줘야 되는 겁니다. 자, 이것도 화면 정지 한번 해보시고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네, 읽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께서 이제 보실 때 이 밑에 있는 예시는 위에 있는 예시와는 다르게 코치들이 이제 best motivator라는 것을 잘 나타내주는 그런 예시가 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께서 예시까지 이제 이유에 맞춰서 문맥을 일치를 시켜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자, 그럼 다음 능력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장의 결론은 자신의 argument. 자, 이게 무슨 말인지를 보아하니 이제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결국 하고자 하는 주장이 무엇인지 명확히 이해를 하시고 그 주장을 그 문단의 마지막에 결국 써주셔야 된다. 자, 그래서 지금 이 문단을 한번 여러분들께서 화면을 정지하시고 잠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나왔던 문단이랑 비슷합니다. 자, 정지 시작. 네, 여러분들께서 이제 보셨겠지만 지금 이 내용은 어떤 식이냐면은 이제 coaches are the best motivators. 이게 이제 A의 내용이라고 쳤을 때 이 A에 대한 내용이 부가적으로 쭉 나오다가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B라는 내용. 그러니까 normal teachers are busy just delivering what is on the curriculum of that subject. 그래서 원래는 이제 코치의 장점이 나오다가 갑자기 normal teacher의 단점이 마지막에 나오고 있죠. 근데 지금 이 문단에서는 결국 하고자 하는 주장이 뭐죠? Coaches are the best motivators. 즉, 저 A의 내용이 그러니까 결국에 하고자 하는 주장인데 지금 여기서 마무리가 어떻게 됐어요? A까지는 잘 나오다가 갑자기 마지막에 B의 내용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러면은 사실 여러분들께서 하고자 하는 주장을 효과적으로 전달하지는 못한 셈이 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주셔야 되냐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께서 잠깐 화면 정지를 해보시고 잘 읽어보세요. 자, 시작. 네,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coaches are the best motivators라는 게 A라고 쳤을 때 저 A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일반 선생들을 먼저 이렇게 단점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이제 써주시면서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결국에는 코치들이 가장 좋은 모티베이터라는 내용이 다시 결국해서 다시 이제 결론으로 나오고 있죠. 자, 그래서 본인이 하고자 하는 그 주장이 이제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나와줘야 된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A, B 해놓고 이제 결국에 본인의 주장인 A를 마지막에 이렇게 써줘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A, B 결국 자신의 주장이 마지막에 결론이 나는 게 아닌 이런 문단 전개 방식은 사실 굉장히 비효율적이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켜주셔야 될 것은 본인의 주장이 마지막에 결론으로 이제 이어지도록 그 문단을 전개를 효과적으로 전개하시는 그런 방식을 여러분들께서 채택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법칙들을 보았는데 결국에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해두셔야 될 것은 논리적인 전개라는 것은 이제 크게 세 가지 능력을 지켜주시면 된다. 첫 번째는 이제 명확성. 이게 명확히 전개가 돼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개연성. 이게 매끄럽게 전개가 돼야 되는 거고요. 세 번째는 어느 정도 일관성.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게 쭉 문맥에 따라서 일치하도록 본인의 이제 논리에 자기 모순을 하시거나 혹은 이제 다른 논점을 들이셔서 이제 읽는 사람에게 혹은 듣는 사람에게 혼돈을 주시면 안 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이래서 이제 이 토플 스피킹 라이팅에서만 뿐만이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나아가셔서 인터뷰를 하시거나 에세이를 쓰시거나 하실 때도 충분히 적용을 할 수 있는 그 논리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보았습니다. 이상 인토플의 노아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좀 오바됐다. 끝나신 거죠? 네네. 오바됐죠. 죄송합니다.